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합격 비주얼 싱킹 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뵈었는데요.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미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역량 키워드로 보는 이미지 전략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채 준비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시죠? 서류 전형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류는 어떻게 써야 될지, 자기소개서, 경험, 노트 정리,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그렇게 에너지 쏟으신 만큼 좋은 소식으로 이어져서 면접까지 결과가 나왔다면, 면접 소식까지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면접 전략, 또 이미지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 그 전략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 전략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면접은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품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상품을 주려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협상이잖아요. 네, 이 채용 과정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조건과 어떤 그런 사항들을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런 상품이 필요합니다라고 공지를 하면 그 맞춤 상품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인력 상품을 내놓는 게 바로 지원자죠. 그래서 이 면접은 입사라는 딜을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협상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면 우리 많은 지원자들이 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또 내가 지원해야 될 직무와 여러 가지 공부 그리고 탐색을 하신 후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번에 성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또 짧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입사라는 딜을,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과 직무를 알고 또 거기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도 신경을 쓰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한 거지? 라고 묻는다면 저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미지 전략 왜 필요한가? 네. 첫 번째 이유는 짧은 면접 시간입니다.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나서 평균 면접 시간이 3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자보다는 지원자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밖에 안 된다니, 내가 그 시간만 평가를 받고 합격과 불합격을 받아야 된다니 라면서 좀 아쉬워하죠. 하지만 이전 과정에서 실력과 어떤 조건들은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공평한 이 시간, 그리고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면접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면접 시간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이런 이미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높은 경쟁률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을 좀 많이 열어놓고 누구나 좀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 때문에 지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어필을 해야 돼요. 협상 테이블에 나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테이블에 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대다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라는 인력 상품이 더 맞다, 더 적합하다. 당신이 그 기업이 찾는 그 인력 상품은 바로 저입니다. 라면서 경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경쟁률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이미지 전략을 잘 짜고 그리고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첫인상의 힘 때문입니다. 첫인상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첫인상 때문에
이 결과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니에요. 첫인상의 힘을 저는 솔로 법칙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SOLO 해서 솔로 법칙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첫인상은요, 첫 번째 스피드, 속도인데요. 굉장히 단시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대단한 능력으로 그 첫인상,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편도체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정서와 또 정서를 통해서 호감과 비호감 그리고 신뢰도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시간이 0.017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보더라도 몇 초 그리고 몇 분 내에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타임입니다. 첫인상이라는 것은 글자에서도 나타나듯이 인상이 계속 바뀌거나 여러 번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링키지라고 해서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첫인상과 관련해서 그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접관들도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지원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지원자의 첫인상과 연결되는 성격, 배경, 대인 관계, 그리고 능력,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연결지어서 추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면접장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연결을 짓는 그런 추측까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O는요, 원웨이, 일방성입니다. 첫인상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어필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지원자가 조금은 우유부단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유부단하십니까? 라는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접관 혼자 그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4가지 솔로 법칙 때문에 첫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면접 보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이유는요,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 전략이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지 신뢰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서류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내용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서류를 미처 검토하지 못했더라도 면접에서는 그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실제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신뢰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유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량의 삼위일체를 확인하세요. 네, 역량의 삼위일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소하실 텐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칙을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역량의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의 삼위일체. 3가지가 나오겠죠. 이 3가지 무엇인지. 일단 우리가 역량의 삼위일체라고 하면 3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역량은 대표 역량이에요. 대표 역량이라고 해서 나의 강점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을 텐데 그 강점을 일단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지 전략뿐만 아니라 서류를 쓸 때나 어떤 계획을 할 때에도 내 강점을 정리하는 것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절차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량은요, 공통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 공통 역량은 조직의 어떤 문화나 조직의 어떤 인재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통 역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문화나 비전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역량은 직무 역량입니다.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필수 요건들,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를 해 두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역량의 삼위일체는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네. 이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는 혼란을 겪게 되고요. 면접관들도 신뢰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의 강점, 내가 가진 어떤 대표 역량, 면접에서 내세워야 할, 부각시켜야 될 내 역량과 그리고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그 역량,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 역량 세 개를 일치시키는 것, 그 작업이 역량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이미지로 보여진다면 정말 퍼펙트 그 자체겠죠.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면접에서 합격하려고 이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이미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의 대표 역량. 강점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취업 준비에, 면접 준비에 바로 직전에 하시게 되시면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 작업은 사실 나를 아는 그런 진로 탐색, 자아 탐색 과정에서 이미 시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점, 부각시킬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키워드로, 단어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이었던 공통 역량. 지원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 조직 문화, 비전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역량으로 나왔던 직무 역량인데요. 사실 이 직무 역량은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으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기업에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서 소개하는 직무 소개 페이지 혹은 직무 소개 페이지가 없다면 NCS 페이지를 참고해서 표준 직무 능력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분석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직무에서 꼭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없다면 내가 직접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번째 절차에서 이 1, 2, 3번의 역량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이 키워드 정리한 거를 다 확인을 하면서 유사하거나 혹은 일치되는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있는 역량이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역량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치하는 그 역량들을 잘 추려내서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좀 순위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부각시킬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로 부각시킬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절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 과정이 역량의 삼위일체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 과정은 서류 전형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면접 전형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미지 전략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네, 역량의 삼위일체를 정리를 하신 것들을 비주얼 싱킹이라는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역량 키워드에서 생각나는,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역량을 소유했다고 하는 지원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 기대하는 어떤 조건,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정리를 하는 게 비주얼 싱킹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이미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전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내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주얼 싱킹이 이제 역량의 삼위일체를 끝내고 나면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점에 따라서 비주얼 싱킹 과정이 좀 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언제 시점이냐? 채용 전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자, 역량의 삼위일체를 채용, 그 면접 전에 하시는 것보다는 채용 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내가 생각을 해서 정보 탐색을 통해서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추출이 됐다면 내가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할 때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각시켜야 되는, 제가 가진 역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 둘째는 무엇, 셋째는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면접 전형으로 이어지겠죠. 이때 이 역량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로 연상되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내가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게 가장 퍼펙트 자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오랜 시간 준비를 못했다거나 혹은 공채가 떠서 반가운 소식에 바로바로 지원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의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대부분 두 번째의 경우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류 전형 후에 면접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주얼 싱킹 과정을 해야 된다면 일단 내가 서류 통과됐지만 그 서류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서류를 찾아서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어필했던 내용 그리고 내가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이 서류를 보면서 면접관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볼까? 그것을 키워드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와 내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미지 키워드를 일치시키는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썼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저 될지 몰랐다. 갑자기 돼서 어떡하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대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때 물어보죠. 서류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이제 검증하는 절차에서 본다면 사과하는 친구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그때 실수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면서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류와 지금 본 면접 장에서 보이는 이런 이미지가 다를 때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욱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미지 전략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지 전략이 중요하고 어떤 역량의 삼위일체를 정리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방법도 배웠어요. 비주얼 싱킹 절차도 배웠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 전략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내 강점을 알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강점을 알고 있어요? 서류 쓰셨어요? 그때 정리된 강점이 있으시죠? 자기의 강점을 뭐라고 어필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라는 걸 확인 절차 물어봐요. 그리고 이어져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내 강점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가에 집중하셔서 이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비주얼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혼자만의 우기기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설명할 시간도 없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기와는 다르게가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이라는 전략을 사용해라. 다른 방송 강연에서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몇몇의 학생들이 혹은 몇 명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자주 들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힘이 셉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섬세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뭐 배려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기와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면접 시간 동안 그렇게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을 귀 기울여서 들을 여리도 없고 정말 그런지 의심이 막 가고요. 그런 사람인지 겪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와는 다르게라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이라는 전략으로 내가 가진 그 강점이 그대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설문 결과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봤었는데 면접관들한테 이 첫인상이 바뀝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면접을 보는 동안 첫인상이 변경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98.1%가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와는 다르게라는 전략을 통해서 내가 반전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1.9%의 낮은 확률의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전 매력은 참 매력이지만 면접이라는 것에서 이미지 전략을 쓰신다면 보이는 것처럼이라는 면접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역량 키워드를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역량 키워드로 보는 이미지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역량 키워드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키워드는 역량 키워드이자 그리고 기업에서 선호 빈도가 높은 그런 인재상을 바탕으로 제가 추려본 건데요. 대한항공회의소와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인재상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키워드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제가 10개로 나누어 봤어요. 총 44개, 44개의 역량 키워드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열정, 도전, 패기, 실행이라는 키워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죠. 많은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키워드를 요구하고 있고 인재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걸 제가 분류를 하긴 했지만 뭐 대부분의 기업이 인재상을 3개에서 5개 정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울 역량을 여기서 몇 개 정도 추려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룹, 네, 리더십, 추진력, 진취, 목표 달성 이런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진그룹이라든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또 그 외 많은 회사들이 이런 키워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팀을 이끌어 나가려는 어떤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룹은요. 혁신, 창의, 변화, 트렌드, 유연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레일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인재상 키워드로 선호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뭔가 새로움과 변화라는 것에 뭔가 기대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경험과 이미지를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그룹은 글로벌, 그리고 융합, 개방, 그다음에 수용이라는 그런 키워드예요. 네,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포스코 외에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뭔가 수용성, 받아들이는 어떤 범위,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지 않다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도덕, 신뢰, 정직, 준수, 주인 정신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CJ그룹 외에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죠. 5그룹으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룹, 성실, 책임, 끈기, 인내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효성그룹 외에 이런 키워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7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전문, 자기관리, 탁월, 최고 이것도 많이 선호하는 그런 키워드죠. 네, 한국석유공사 이랜드 외에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전문,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선호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런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 그룹은 분석, 논리, 계획, 꼼꼼, 완벽주의입니다. 사실 8그룹에 있는 거는 인재상에 가깝다기보다는 조직 문화라든지 직무 역량에 가까운 그런 키워드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경영 방침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꼼꼼, 계획, 완벽주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무결점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9번째 그룹은 이제 소통, 친화, 긍정, 협상, 그리고 대인 관계인데요. 이 그룹이 아주 취준생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선택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담아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LH공사라든지 뭐 기아자동차라든지 어떤 소통이라는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데요. 마지막 그룹은 협력, 팀워크, 그리고 공동체 의식, 배려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S 그룹 외의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선호하는 키워드이죠. 비슷한 이미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상은 2개, 또 2개 이상이죠. 3개, 5개 안에서 기업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역량의 삼위일체 중에서 내가 좀 강조해서 보여줘야 될 그룹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그 이후에 비주얼 싱킹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역량의 삼위일체, 그리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비슷한 이미지까지 분류해보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이미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혼자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비주얼 싱킹 과정을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일은요, 역량의 삼위일체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합격 비주얼 싱킹, 내가 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질까라는 책의 일부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미지 전략을 세우는데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방송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ragedy, are you and me?